네, 오늘 한국 증시 출발도 예상해 볼게요. 미국에 상장된 한국 관련 지수와 상품들, 코로와 EWI ETF 모두 상승이고요. 또 야간 선물까지 오늘 플러스를 나타내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의 사상 최고가 흐름, 그리고 이제 3대 지수의 상승을 좀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명능PB센터 김호균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9월에 미국 F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비컷 가능성, 그러니까 50bp를 한 번에 내리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내릴 금리 인하의 그 폭도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과 증시 전략들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린 비컷은 언급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것은 좀 가능성이 낮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5bp 정도 네, 25bp 정도 예상을 하고요. 일단 고용 지표가 지난주 수목금 연달아서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고 수치도 굉장히 놀랍게 안 좋은 곳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페드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9월은 25bp가 좀 대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연내 대신에 3회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그 9월 17일 FOMC 앞서서 나올 수 있는 CPI가 관건이겠죠. 근데 CPI 자체가 최근 들어 나오는 데이터는 일관적으로 크게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튀는 데이터가 아니라면 무난하게 9월에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연내 한 3회 정도를 압박하고 있지 않을지 안 좋은 고용 때문에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내 3회 정도 네, 좀 예상을 하는데 네, 매번 인하하는 거죠. 예, 그게 비컷을 한 번 하는 것보다도 현재 상황에서 한 번 하는 것이 어떤 시장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한 느낌을 주고요. 만약 비컷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안 좋은 거였어? 라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 자체가 안 좋다는 인식은 있으나 네. 이 고용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이냐 아니면 AI 때문이냐 아니면 그 변경된 균형 때문이냐 이런 부분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인하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25bp 인하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50bp 인하 비컷의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내리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구나라고 인식이 될 수 그렇죠. 있을 잘못된 것이기 시그널을 때문에.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올 연말까지 금리 인하 어느 정도로 수순 밟을지 알아봤고요. 좀 더 종목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오랜만에 엔비디아 목표가 하향 소식 나와서 거의 7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독점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분산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브로드컴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내일 신제품 나오는 애플도 좀 약세고 좀 지각 변동이 있습니까? 기술주들의? 일단은 M7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M7 안에 순위는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멘텀도 굉장히 어떤 회사가 치고 가다가 좀 뒤처지기도 하고 나중에 또 다시 따라잡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안에 구성 기업은 거의 바뀌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M7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브로드컴이 새로운 대항마가 아니라 작년 말에도 이제 브로드컴 시정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AMD와 인텔이 아니라 브로드컴이었구나라는 것이 정확히 나왔거든요. 이번에 한번 다시 부각된 거고 특히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밀리는 상황에서 브로드컴이 주가가 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시각적 효과, 상대 효과가 좀 더 두드러진 거로 보여집니다. 리포트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엔비디아에는 평가가 크게 바뀐다고 보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이 M7의 어떤 엇갈린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브로드컴, 테슬라, 구글은 지난주 기준으로 한 주 기준입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그렇게 좋다고 말을 했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지난 한 주 동안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기업이 부진한 기업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특정 기업에 좀 쏠리고 특정 기업은 좀 상당히 부진하는 것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 어떤 M7 안에서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 주의 흐름 정도만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고 아주 크게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네. 자,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월간, 주간, 이렇게 연간 좀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WTI 오늘 그 약세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주유소 기름값이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데 여러분들 좀 실감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유가가 조금 멈출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증산 효과로 계속 좀 지속될까요? 네, 이게 뭐 은근히 중요한 뉴스일 것 같은데 오펙이 지금 증산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한 두 가지 이유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셰일 오일의 어떤 헤게모니 뺏기는 부분에 있어서 증산을 통해서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오펙의 판단인 거고, 두 번째는 이 트럼프의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작용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이제 유가의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왔는데요.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 트럼프 관세 정책을 펼칠 때 물가의 부담을 좀 막아놓고 편하게 관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아무래도 유가는 올라가는 방향보다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겠다. 특히 또 오펙이 이제 증산까지 하는 상황에서는 증산은 곧 가격 하락을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비슷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 섹터인데요. 헬스케어 섹터도 이제 어쨌든 트럼프 등장 이후에 좀 주가가 안 좋았는데 그런 큰 영향 자체가 약값에 대한 인하, 그러니까 즉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가를 잡고 약가를 잡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실 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를 활용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주의를 그러니까 헬스케어 하라고요. 기업이 예. 싸다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어느 정도 상방이 좀 막혀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 수혜를 받지 못해서 좀 상방이 막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좀 전략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팀장님의 그 두 개의 오늘 종목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포커스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엠러빈입니다. 예. 오늘 S&P 500 지수에 편입된 종목 뭐 특집이라고 해도 될까요? 오늘 두 종목을 다 그와 연관된 종목을 주셨더라고요. 뭐 어떤 기업을 오늘 말씀드릴까 하다가 따끈따끈한 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에 지금 두 개 기업이 편입이 됐는데 이제 엠러빈과 이제 로빈후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로빈후드보다는 엠러빈이 조금 더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해당되는 기업이 이전에 한번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특정 기업이 S&P에서 합병이 되면서 빠지는 공간에서 비정기적으로 S&P 편입 이벤트가 있었는데 사실 이 두 기업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장 1순위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블록 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두 기업이 이제 물을 먹었죠. 근데 이번에 정기 편입에 두 기업이 폐업을 됐고 주가는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엠러빈 같은 회사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광고 쪽에 있어서 에드테크 기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모바일 기반으로 인앱 기반으로 광고를 이제 제공하는데 그 광고에 있어서 이 AI를 도입하게 되면 매우 효율화가 됐고 실제 크게 개선되면서 주가에 어떤 집중을 받은 상황입니다. 엠러빈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경쟁자가 있는데 최근에 한 이 주가 차이가 한 4배, 시가총액 차이가 4배 정도 날 만큼 격차를 따돌린 상황이고요. 해당되는 기업의 어떤 포인트는 역시 실적입니다. 강력한 실적을 성장을 배경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성장성, 이게 AI가 묻어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 이 부분이 활용되는 부분, 약간의 메타가 AI를 통해서 광고 효율화를 해가지고 광고 단가를 높게 받으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하게 한편으로는 팔란티어가 AI를 통해서 이 B2B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과 비슷하게 해당되는 엠러빈의 어떤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된다. 그리고 이제 S&P 편입 이후에 수급이 상당히 모이고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 있어서 한 단계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이제 편입된 종목 22일부터 이제 편입이 됩니다. 자, 따끈따끈한 종목 그 두 가지. 첫 번째로 엠러빈. 오늘 주가가 12%나 급등을 했는데 민주식 열기가 좀 계속 될까요? 이제 관련해서 오늘 그 두 종목이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기업이 거의 뭐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멘트로 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도 되게 좋았어요. 증시가 좀 눌렸다고 회복하는 차원에서 상황에서 해당하는 두 기업이 어떤 상승 모멘텀을 이번 이슈로 받아가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어제 급등을 한 모습이 나왔고요. 이어서 로빈후드 말씀드릴까요? 네. 그 김우겸 팀장님의 두 번째 포커스 픽은 로빈후드인데 오늘 되게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것도 몇 번 물먹다가 이제 편입이 됐잖아요. 뭐 사실 뭐 많이 오른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수급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는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2013년 설립된 핀테크 이제 증권사로요. 무료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 없는 이제 증권 앱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 앱이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기존의 레거시 증권사들도 무료 수수료를 내세웠지만 이 강력한 UI와 특히 MZ세대의 지지를 상당히 받으면서 시장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주식 거래뿐만 아니라 ETF, 그리고 옵션 거래, 가상화폐가까지 확장을 하면서 돈 되는 건 다 한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수익을 잘 발굴하는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수요가 있는데 이거는 또 기존에 이제 로빈후드가 변방의 증권사, 변방의 금융사 느낌이 있다가 S&P 500이라는 흔히 말하는 이제 근본 지수에 포함되면서 찰스 슈왑이나 이런 블랙록이나 이런 거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쪽에,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에 많이 좀 비중이 늘고 있는데 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가 있어요.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거래 1등 거래사이기 때문에 근데 코인베이스에 비해서 MZ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인 따로 주식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 플랫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로빈후드의 어떤 헤게모니가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이 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의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한 기업은 계속 우상이고 한 기업은 올라가다 멈추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이 시장의 헤게모니를 더 장악하는 모습이 로빈후드에 좀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커스픽 두 종목 살펴봤고요. 한 주의 투자 전략 한마디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관건은 과연 9월 17일 FOMC 이전까지 어떤 흐름을 보일까 하는 부분인데 그 전까지 흐름에 있어서 일단 이번 주 CPR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 기업도 이번 주 오라클 실적 발표도 있거든요. 네. 그런 지난주와 좀 대꾸가 일어난 상황이 발생되는데 어쨌든 시장은 지금은 약간 초록불이 많이 켜져 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FOMC 전까지는 어떤 이 시장의 상승을 좀 즐기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나고 나서는 또 다시 한번 시장을 또 면밀히 체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로노트 이후에는 네. 네. 다음 주 FOMC 전까지는 좀 초록불이다. 예. 자, 김호견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해외 주식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